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쿠버네티스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입니다. 오랜만에 보강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왜 보강 녹화를 하냐면 쿠버네티스를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시작하는 쿠버네티스에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좀 업데이트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려고 다시 보강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는 쿠버네티스에서는 플레이 쿠버네티스와 쿠버네티스 플레이그라운드 두 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노트에 적어놨는데 쿠버네티스 플레이그라운드가 더 이상 지원되지 않고 플레이 쿠버네티스만 지원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게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쿠버네티스 공식 홈페이지에 Hello Mini Cube라는 페이지에서 런치 터미널을 누르면 지금 화면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주소도 있죠. 여기 가면 웹에서 정말 간단하게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노드가 한 개 있고 지금 배포된 파드는 없는 그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직접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치 터미널을 이미 눌렀고, 런치 터미널을 누른 상태에서 쿠버 컨트롤 get 노드를 하면 노드가 한 개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run nginx 이미지 nginx를 누르면 파드도 배포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로드 밸런서라든가 이런 거를 쓸 수는 없고요. 대시보드는 애드온 기능으로 제공을 해서 여기 프리뷰 포트 3000번 있죠? 이걸 누르면 새로운 페이지가 뜨면서 쿠버네티스 대시보드, 저희가 배웠던 거 있죠? 그게 띄워지면서 현재 저희의 상태, 이런 것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노드 추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워낙 제한이 많아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간단한 거에 대한 테스트, 이 정도는 해보실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사실 미니큐브를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얘기하려고 했던 건 오른쪽에 있는 코억이라는 애인데요. 코억이라는 애가 되게 재밌어갖고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 미니큐브가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억은 크웍이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 크웍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without kubelet이라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쿠버렛이 없는 쿠버네티스 형태라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어떤 게 재미있냐면요. 하나하나 비교를 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버네티스 버전은 크웍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고, 미니큐브는 저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버전과 다른 버전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미니큐브는 버전을 맞추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뭐 크웍은 버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되니까 오히려 최신을 쓰는 데는 크웍이 나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격이 솔직히 두 개가 많이 다릅니다. 뒤에 가다 보면 아실 텐데. 그리고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가장 유사하게 로컬에서 구현하려고 했던 프로젝트가 미니큐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하고, 크웍은 그러한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 구성 요소들인 이미지를 내려받아갖고 크웍 오퍼레이터가 붙어서 그거를 동작시키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웍 오퍼레이터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쿠블렛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모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런타임이 도커만 쓰이고 호스트 리소스도 굉장히 적게 쓰이고 쿠버네티스 노드 추가도 굉장히 쉬운 이러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크웍이 지원하는 기능이 없다시피 하고 외부로 노출하는 것도 안 되다시피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빨강색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빨강색으로 매우 적고 포트 포워딩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로컬에서 가장 쿠버네티스스럽게 동작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애드온 성격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접근하도록 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VM으로 지금 동작시키고 있잖아요. VM으로 동작시키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하려면 서비스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혹은 VM을 서스펜드하고 필요할 때 켜고 VM을 끄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면 VM을 껐다가 켜는 경우에 미니큐브 스타트를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크웍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에 따른 편차보다는 오히려 여기 보이는 노드가 굉장히 쉽고 리소스를 적게 쓴다, 이게 키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웍 같은 경우는. 그리고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로컬에서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를 가장 유사하게 구현하려고 노력한 프로젝트이고 현재 가장 성숙되어 있는 A입니다.
네, 이렇게 일단 표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표의 내용에 빠졌는데, 크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건 아닙니다. 모킹한다고 하죠. 이걸 흉내만 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표에 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표에 빠져 있어서 왠지 동작하는 비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따 실습에서 확인을 하겠지만 크웍은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게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동작하는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이동을 할 건데 실습을 이동하기 전에 잠깐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포크가 45,000이고 스타가 26,000인 걸 볼 수 있고요. 크웍은 사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크가 72개 그리고 스타가 894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성숙도 측면 혹은 인기도 측면에서는요. 하지만 용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고요. 일단 미니큐브를 보면 미니큐브는 현재 노드가 3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3개 배포를 하는데 여기에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보다 적습니다. 필요로 하는 리소스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베이그런트 파일에 설정한 걸 보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CPU 2개랑 메모리를 4기가 정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메모리를 좀 작게 설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쿠버네티스에서 갖고 있는 마스노드에 대한 제한 조건 CPU가 코어가 2개여야 되고 메모리가 2기가 이상 있어야 된다는 제한 조건에 매칭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2기가 좀 넘는 VM에서 쓰는 게 있으니까 2기가 좀 넘는 조건으로 여기다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미니큐브가 아니라 크웍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 크웍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쿠버네티스를 로컬에서 가장 유사하게 따라가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큐블렛이 없는 상태로 동작시키겠다. 그리고 여기 목적이 좀 적혀 있는데 크웍 같은 경우는 Thousand of Node and Cluster를 동작시켜 보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성격이 좀 많이 틀립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오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deploy nginx 이미지는 nginx 쓰고요. replicas 같은 경우는 2개 정도를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expose deploy nginx 그리고 타입을 load balancer로 하고 포트는 8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지금 특별한 게 없으니까 여기 external IP가 펜딩이 걸리고 동작을 못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미니큐브는 명령어를 제공을 합니다. 터널이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이 터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포워딩을 걸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어찌 되었거나 external IP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니큐브는 어쨌든 충분한 여러가지 기능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노드를 추가를 하는 방법이 노드, add 이런 방식으로 노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노드가 추가가 되었다고 나오죠? 그렇게 추가가 되어서 여기 노드가 하나가 있는 거고 이제 ready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동작을 미니큐브가 하는데 반해서 좀 쿠버네티스 로컬에서 쓰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 들죠. 물론 굉장히 제한적이고 명령어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 막 미니큐브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령을 통해서 막 터널 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라든가 아니면은 EKS, GK, AKS 이런 종류 애들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크웍은 어떠하냐? 일단 크웍의 노드를 볼게요. 지금 노드를 보면 9개나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리소스를 CPU 1개에다가 이거 너무 작아서 혹시나 하시는 마음에 제가 키워봅니다. CPU가 1개고
메모리가 1기가밖에 안 줬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드를 9개를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럼 이거 안 올라가고 동작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fake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거시기 하지만 여기다가 똑같은 걸 해볼게요. deploy nginx 이미지 nginx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배포가 됩니다. 아니 이게 배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동작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물론 배포된 nginx가 실제 애플리케이션처럼 동작하지는 않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했다면 얘가 노출이 가능한지까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포트 포워딩을 건다고 했죠. 저희가 4장에서 배웠던 포트 포워딩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 포워딩의 어드레스를 모두 다 받아줄 수 있도록 0000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름인 얘를 8080에서 80으로 포워딩을 걸어주게 되면 현재 얘의 IP가 코어 클러스터의 IP가 192.168.202번이거든요. 그래서 192.168.1에202번으로 이런 식으로 포트 포워딩 되었다. 이 정도의 메시지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달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19168.1에2번이죠.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핸들링 되었다. 이 정도까지 나오죠. 그러면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고 노출이 되는 거에 대한 확인 정도까지 되는 걸 보니까 동작은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면 되게 효과적일까? 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9개의 노드가 있는데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A에 A.29에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 9개의 벌크 노드 위드 테인트라는 야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이 현재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 건데 내용을 잠깐 보면 이와 같은 카인드, 노드라는 카인드를 써서 현재 이걸 만들어낸 건데요. 얘를 딜리트로 걸면 바로 적용이 되고 노드가 한 개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처음 보면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으실 텐데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노드가 9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상태로 다시 하면 9개를 어플라이만 하게 되면 바로 노드가 또 9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9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 다우전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성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헬름 차트를 이용해서 레인지를 주고 거기에 따른 루핑을 걸어줘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매니페스트 형태로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우전드라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1000개 막 10,000개 1000개 이상 이제 다우전드라고 하면 1000개죠. 그 1000개 이상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이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사용에 대한 목적은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어피니티를 배웠죠? 어피니티를 직접 쓰기에는 조금 레이블도 달고 그래야 되니까 좀 실습이 복잡해서 노드 네임을 썼고요. 노드 네임 워커노드 3번에 어플라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만약에 어플라이 하면 당연히 파드가 워커노드 3번에 붙겠죠? 이 위에 이게 여기 있어갖고 워커노드 3번만 동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총 10개의 파드로 배포를 해갖고 해당 사항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곳에 이와 같이 배포가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워커노드 3번에만 뭐 적용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증빙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기존의 장표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유사성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이거든요. 쿠버네티스와 유사성이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커 PS를 해서 보면 저희가 알고 있는 원래 1.24 이후에는 이제 CRI 컨트롤러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도커를 쓰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도커로 했을 때 쿠버 컨트롤 매니저, 그리고 쿠버 스케줄러, 쿠버 API, etcd 등을 로딩을 하고 여기에 쿼이라는 이미지를 새로 올려서 이게 현재 쿠버렛에 가까운 애들을 모킹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니큐브 클러스터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컨테이너를 띄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를 잡아먹거나 리소스를 사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지금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노드당 프로세스를 띄워서 동작을 하게 되고, 코업 같은 경우는 기존의 쿠버네티스처럼 API 서버, etcd, 쿠버 컨트롤러, 쿠버 스케줄러와 같은 애들의 이미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쿼이라는 애를 쿠버렛 모킹을 위해서 띄우기 때문에 실제로 노드가 굉장히 추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노드 자체가 프로세스로 띄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리소스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확인용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잘 어사인이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위치로 잘 어사인이 되는가, 동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가 정도를 테스트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해보고 장표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포되어 있는 파드가 이와 같이 K개 파드, 그리고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려면 WC-L을 치면 13개가 배포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흉내낸다, 모킹한다, 리소스는 단지 메모리 1기가 CPU 코어 1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엔진X 10이라는 애를 예를 들면 여기다 1000을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이 정말 배포가 될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WC-L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2초에 한 번씩 이제 와치가 들어갈 거고 숫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죠? 저희가 모킹한다, 흉내낸다고 할 때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드에 굉장히 많은 디플로이먼트를 흉내내면서 배포되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데는 쿼억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큐브와 쿼억에 대해서 추천 용도가 살짝 다릅니다. 둘 다 교육용으로는 적합하진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쓸 네이티브 쿠버네티스라든가 EKS, AKS, GK와는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미니큐브 같은 경우는 이미 쿠버네티스에 충분히 익숙하시고 미니큐브에 추가되는 명령어와 기존의 명령어의 차이점이라든가, 예를 들면 아까 미니큐브 노드 애드라든가 그리고 미니큐브 스테이터스 막 이런 전체적인 명령어들이 다 미니큐브라는 명령어로 통합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쿠버네티스 구조에 익숙하지 않고 그걸 배우다 보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로컬의 환경을 꾸미고 나만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데브옵스 엔지니어 개발자들은 미니큐브가 적합할 수 있고요. 다만 교육용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쿼억 같은 경우는 제한적으로, 왜냐면은 실무에 넘어가게 되면은 일부 혹은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지만 클러스터라는 개념의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저희가 쓰고 있는 3개의 노드 이렇게 사용한다기보다 10개, 100개, 1000개의 노드들을 실무에서는 다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실무에 거기다가 저희가 어피니티 테스트나 안티라든가 테인트 톨러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6장에서 배웠던 그러한 어피니티에 대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리고 스케줄링에 대한 개념들.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노드를 배포해 놓은 다음에 어차피 리소스는 얼마 안 먹으니까요. 그 노드에서 특정 영역으로 잘 어사인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쿼억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소스를 굉장히 적게 먹으니까요. 딱 챕터 6에 있는 내용의 테스트에 딱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니큐브와 쿼억의 추천 용도를 좀 설명드렸고, 앞으로 쿠버네티스가 더 익숙해지고 나서 더 확장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그러한 용도로 영상을 녹화하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